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너무 더웠어요. 오히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무관심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집에 올래.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 차가운 말과 동시에 그녀의 손은 허공에 무엇인가를 쓸어내는 것 같았다. 이사했다. 그것은 마치 길 잃은 개를 겁주려는 몸짓과 같았다. 그 모욕적인 움직임에 무릎을 꿇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필사적으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나를 꿰뚫는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 내 마음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았다. 남편과의 약속,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한순간에 짓밟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수는 없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쥐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갈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가는 길을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의 등은 떨리고 있었다. 흘러내릴 눈물을 참았어. 매니어 금리를 세게 꽉 물으십시오. 그런데도 가슴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대부분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나를 겨냥한 걸까? 아니면 그녀를 겨냥한 걸까? 그랬나요? 나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약혼녀가 갑자기 내 가슴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내 주변에서 아들의 비명이 울려 퍼진다. 그는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껴안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을 뻔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다. 그랬다. 입구에서부터 조용히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위를 올려다보며 거기에 서 있었다. 나는 사람을 보았다.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여기서 끝내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다. 그것은 공명했다. 그의 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갈아온 이빨처럼 날카로웠다. 눈에 차이 그곳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진 속에 내용을 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랬다. 이 사진은 저는 58세의 사쿠라이 유키코라고 합니다. 제조업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 아침 화학적 연마가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걸레를 움직일 때마다 바닥에 비친 내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는 걸 보니 기분이 좋다. 청소 업무를 통해 회사 구석구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수학이었습니다. 노화의 기술을 세심하게 되짚어보던 중 이른 아침 사무실에 쾌활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좋은 아침이에요. 고개를 들자 젊은 신입사원이 나를 상큼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인사말, 아직 수트 입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아직 수트 입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즉시 당신의 눈을 쳐다볼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처음으로 영업부서에 발령받은 요타가 생각난다. 점심시간이면 중간급 직원들이 가족사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 아들 생일이라 동물원에 갔어요. 라며 유쾌하게 말했다. 남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과 겹친다. 그 역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베테랑 직원이 야근을 하기 전 저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것은 공명한다. 남편이 만든 이 회사의 문화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를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그랬다. 아직 살아있다고 느낄 때마다 남편과의 시절이 다시 찾아온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회계학과에서는 강의를 할 때 항상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였다. 어느 날 남편이 늦어서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사람 의외로 친절해요. 재무제표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설명을 시작하자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저에게 물어보세요로 그것은 매우 상쾌했습니다. 귀하의 설명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신은 강사보다 낫습니다. 그의 순진한 미소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에는 매주 도서관에 갔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열정에 빠져들었다. 우였다.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놀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방법입니다. 졸업 후 남편을 통해 친구 히데히코를 만났다.
히데히코 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기업에서 많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자신이 일하는 대기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다. 그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부모로서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왠지 여자들은 힘든데 남자들은 그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당신의 꿈은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히데히코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때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미래가 바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결혼해서 주변의 반대에 맞서 일했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 우리는 공유했습니다. 저는 재무와 회계 분야에서 일하고 남편은 영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히데히코 씨가 기획을 맡아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나는 같다. 직원 수가 10명이던 시절의 가정적인 분위기는 직원 수가 300명을 넘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직원들의 생일에 직접 케이크를 준비할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극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아들 요타도 그런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란 것 같아요. 만행복한 날이 갑자기 끝났습니다. 요타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봄, 남편이 하야리병에 걸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중환자실. 그는 침대에 누워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직원 개개인이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약속합니다 라고 답했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를 목격한 후 요타는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항상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에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울던 날도 있었고 낮에는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청소부 한 명이 떨어진 편지를 주워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청소부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청소부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뒤에서 직원들을 지켜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마음속으로 지키며 오늘도 계속해서 복도를 닦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지내는 동안 새로운 이벤트, 두 사람의 결혼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청소 일은 생각보다 깊다. 복도를 청소하면서 직원들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나 작은 몸짓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매우 잘 나타납니다. 요즘 그 아이의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면 대화 중에 좀 더 깊이 들어보세요. 때때로 나는 그것을 본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면 처음으로 미소가 보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직원들을 관찰하면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종종 있다. 휴게실에서의 소소한 대화, 책상 위의 서류들, 지저분한 책상 위에 남겨진 메모들. 이번 회의에는 모두 참석했어요. 히데히코의 목소리는 나 자신을 다시 생각나게 해준다.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녀는 이 회사와 당신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임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차게 말했다. 그 말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사설 탐정에게 미카의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거기에서 그녀에 대한 증거는 계속해서 축적되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 비밀회의를 하는 사진, 의심스러운 금융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더 이상 요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와 소중한 아들의 유산, 미래를 지키기 위해 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은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맑은 하늘이 오늘을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그날을 축복하는 것 같군요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고조된 긴장감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나는 계속해서 심호흡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머리카락 한 줄도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그의 손끝은 천성적으로 조심스럽다 되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아들 요타가 내 앞에 나타났다. 평소 캐주얼한 옷을 즐겨 입는 편이지만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다. 그랬다. 턱시도 일러스트의 유래를 조금 걱정하는 그의 몸짓에도 미소가 지어지고 성장하는 그의 모습에 덩달아 뭉클해진다. 가득 찼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유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것을 가져갔다. 마치 따뜻함이 내 마음에 직접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힘이 그의 손바닥에서 느껴진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에게 주었던 것이 그에게 뿌리를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랬다. 지금 이 순간, 지난 18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바람감기에 걸리면 밤새도록 춥습니다. 나는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항상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때로는 청소년기에 전형적인 반항적인 태도 눈물을 흘리던 밤도 있었고, 그럼에도 그는 유타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계속 전진했다. 이날 그 모든 것 나는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고마워요. 유타, 너무 잘 자랐어요. 그랬다. 이에 유타는 조금 수줍게 웃으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솟아올랐다. 나는 졌다 배운 것, 깨달은 것, 앞으로도 지키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 나는 다시 그의 손을 만질 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꽉 쥐었다. 결혼식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문득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유타 어렸을 때 가족 3다른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운전석에서는 남편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나는 뒷좌석에서 유타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 행복한 순간들이 오늘 같은 하루를 꿈꾸게 된 계기가 됐나 봐요. 그 사람도 오늘 유타를 본 걸 자랑스러워할 거라 확신해요. 심장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심호흡을 했다. 긴장을 풀기 위한 이 행위는 남편을 위한 일종의 기도이기도 했다. 그것은 또한 무언가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행사장은 특별한 날을 위한 장소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색과 금색을 기반으로 한 장소 디자인은 새로운 코너에서 요타의 순수함과 광채를 상징합니다. 이 표시인 것 같았습니다. 입구 근처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님들은 웃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텐션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햇살 무대를 보려고 한 발짝 다가가려 했으나 발걸음이 가족끼리만 하는 결혼식이에요. 청소부인 당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차가운 칼에 심장이 베인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내 앞에는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의 약혼자가 있다. 그렇다. 그녀는 장래에 우리 가족이 될 여자였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말을 끊는 듯한 말을 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에도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참았다.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회사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법인장 책상 밑을 살펴보니 낯선 영수증이 보였다. 바닥에 있었어요. 금액란은 비워두고 책 제목만 기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 그렇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가슴에 울림이 느껴집니다. 눈을 돌리는 것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소중히 여기는 이 회사는 내가 지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소를 하는 동안 나는 똑같은 책상 서랍과 쓰레기통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다른 의심스러운 영수증과 지출 내역도 발견됐고 이들 역시 적발됐다.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유키코, 이 일을 혼자서 처리하면 안 돼. 증거가 충분했을 때 나는 히데이코에게 상담했다. 히데이코는 자회사의 회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처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그는 친절하게 협조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비밀리에 증거를 정리하고 점차적으로 사기의 이점을 밝혀냈습니다. 나는 간다. 숫자와 니라메코와 함께 일하는 것은 피곤하지만 회사에서 히데이코와 함께 일하는 것은 훨씬 더 보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나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타는 갑자기 자신이 누군가와 데이트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방식은 그녀의 남편과 같습니다. 그것은 속한 아들이 데려온 여자, 호시노 미카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했고
정중한 인사로 나에게 인사했다. 요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둘이 되자마자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관리인과 같다. 그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너무 다릅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차가운 눈빛. 요타 앞에서는 보여줄 수 없어요. 나는 그 표현에 강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그녀의 말에 종종 놀랐다. 결혼식 비용은 내가 지불할게. 제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코를 골며 웃었다. 그래도 요타의 행복을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밤에 아들이 찍은 사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물어봤나요? 아마. 어느 날 나는 히데히코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창문을 보니 미카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고급 호텔에 들어섰다. 그 빛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유키코, 괜찮아. 내 생각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손님 중에는 요타의 어린 시절 친구, 학교 친구, 심지어 남편의 전 동료도 있었습니다. 치도 거기에 있었다. 함께한 사람들은 유타를 사랑하고 그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었다. 그것 때문에 축하해요. 유키코.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남편의 옛 동료가 보였다. 거기에는 나카무라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규칙적인 인사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요타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내 목소리는 놀라서 떨렸다. 나카무라 씨는 나와 같습니다. 그 아이를 눈치채셨나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장으로 들어섰다. 아들의 해맑은 무대는 분명 그의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을 목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로 걸어갔다. 그런데 리셉션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된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이름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직원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귓가를 꿰뚫는 것 같았다. 제가 신랑의 어머니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황한 사이에 미카가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 미소는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다. 가족끼리만 하는 예식이에요. 청소부인 당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눈앞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미카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제발 돌아올 수 있나요? 여기서 만나니 부끄럽습니다. 주변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자연스러우며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나는 무릎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아들에 대한 사랑, 모든 것 짓밟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섰다. 알았어. 집에 갈게. 나는 그 말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임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미카가 가슴을 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무너졌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을 뻔했다. 미카 씨, 괜찮아요. 요타가 당신에게 달려갑니다. 그때였습니다. 히데히코 씨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입구에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다. 자기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좋아요. 히데히코 씨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눈은 마치 오랜 세월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다. 가른 나뭇잎처럼 날카로웠다. 그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꼭 들려 있었다. 히데히코 씨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살살 펴 발라주면 됩니다. 그는 그것을 미카에게 밀어붙인다. 이것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낮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위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카는 쓰러진 자세로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사진에는 그녀가 오후 9시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고급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야. 미카는 떨리는 목소리를 내었지만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히데이코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당신과 이 남자는 한 호텔에서 3층 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결정되었습니다. 히데이코는 계속한다. 이 사람은 당신이 근무했던 자회사의 동업자인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고 단 한 명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마치 집에 돌아온 듯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히데이코는 적을 더욱 공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회사 비용으로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합니다. 나에게도 기록이 있다. 영수증에는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히데이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펼쳐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제시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예약 이름은 귀하가 근무했던 부서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달에 4회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말 합성 같은 생명 아닌가요? 미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던 요타도 새빨간 얼굴을 한 채 아래를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다. 히데이코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귀하가 부정하게 사용한 총 비용 당사는 이미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미카는 완전히 쓰러졌다. 떨리는 목소리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다. 중얼거렸지만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닿지 않습니다. 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지자 히데이코는 엄숙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알겠어요. 공개된 영역에서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게 다야 유키코가 당신의 행동을 조사하기로 얼마나 결심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주변에서 바스락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유타군이 안타깝네요. 그 목소리는 점점 퍼져 미카를 둘러싼다. 종소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미카는 손을 머리에 올려 귀를 막고 더욱 움츠러들었다. 한숨을 쉬고 히데히코는 행사장 전체를 둘러보며 몇 마디 말했다. 그랬다. 진실을 알고 나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목소리를 짜내듯이 엮지만 나머지는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 너무 더웠어요. 그 뒤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력감이 있었다. 결혼 행사는 자연스럽게 중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초대된 모든 손님들은 호스트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포기할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이 떠날 때 소란 속에는 의심과 의혹이 분명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있다방을 청소하는 직원들 사이에 서서 타다타가 걱정됐다. 그랬다. 그 후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요타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소금물에 젖어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집거실에서 만났는데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닿기 시작했다. 그런 모욕을 받고도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세터데이 스톤으로 돌아올 것인가? 나는 그녀에게 딸과 놀아준 트라우마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자 리셉션 직원이 겁에 질려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깁력하다. 주변 직원들이 나를 알아보더니 잠시 멈춰 서서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여기저기 소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는 의식적으로 가슴을 펴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활을 그들 앞에 두고 있는데 활이 부러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의 관대한 태도로 누구도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데히코의 말은 청중을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소시나는 그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눈에서 흘러나올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다. 요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동요가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결의도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미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떨리는 입술은 말을 하고 있었다. 소리 하나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에 참석한 모두가 숨을 죽였고 분위기는 긴장됐다.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뒤에 친척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도 비슷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카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 짧은 목소리였다. 그것은 아마도 임시변통이 아닌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닿았습니다. 주변이 떠들썩한 가운데 미카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쥔 채 깊은 숨을 쉬었다. 아픈 후 그녀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행사장은 갑자기 흥분의 현장으로 변했다.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물에 빠져 몸이 아픈 미카를 현장 직원이 급히 달려와 구출하려 했으나 미카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네요. 마치 외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위압감을 자랑하는 듯한 모든 것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미카는 들것에 실려 이송되었습니다. 상황을 봐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넓은 공간에 구급차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방청석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혀 서로 쳐다볼 뿐이었다. 사회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는 듯 긴장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보호하고 있었다. 그 사이 거기에는 유타가 서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쳐다본다. 그는 끌려가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 같았다. 유타의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그것을 듣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인데 그의 눈은 마치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지만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그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머니, 왜요?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해줘. 그런 다음 미카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고 날카로운 눈길을 보냈다. 그 눈엔 뻔해 그것은 존경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나 청소부부가 쫓겨났습니다.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테이블 위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바꾸지 않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나는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내려다보다 차가운 시선과 차가운 말에 여러 번 노출됐지만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준 것은 내가 믿는 것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탑재 여부는 앞으로의 스토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내가 대답하자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공허함에 메아리치는 그 말이 느껴져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준 직원들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모두가 여전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환한 미소가 점점 불안으로 얼룩져 가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것은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사를 지금까지 지탱해준 것은 직원들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매일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노력을 낭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 그 순간 내 어깨에 손이 살짝 얹어졌다. 그 따뜻함에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랬다. 뒤를 돌아보니 히데이코가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냥 그는 그녀에게 손을 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기만 했다. 히데이코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키코,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다. 그 말이 내 안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다. 나의 진정한 자아는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도 숨겨온 것입니다. 내가 생존자로 활동하면서 쌓은 것, 조금씩 수집된 증거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신호,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졌다.
나는 내 안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요. 나는 나즈키 히데이코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바닥의 따뜻함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헛되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회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고마워요. 히데이코.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 말을 히데이코 씨에게 전했을 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 마지막 전투야. 이 회사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합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확실히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앞에 펼쳐진 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히데이코는 나를 믿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히데이코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의 정직함과 강인함에 힘입어 나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마침내 과거의 나를 뛰어넘어 나 자신을 위한 미래를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다. 우리는 함께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는 순간이 분명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희망이야 그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 한 발 내디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랬다. 나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나는 회의실로 불려갔다. 미카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자랑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지오가 회장 행세를 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춥다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자신의 장점을 보여줬어요. 나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말을 선택했다. 진짜 남편이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기려고 하면 이것이 제가 일일 세션 중에 당신 책상 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자료를 건넸다. 나는 그것을 내놓았다. 회의실의 긴장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카의 아버지가 재료를 주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은 핵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명만 지명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는 답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글을 썼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다. 그 순간 히데이코가 뒤에서 일어나 다음 문서를 제시했다. 이것이 경전이다위도 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자금 남용, 허위 주문, 리베이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히데히코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미카의 아버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이맛땀을 흘리며 자료를 뒤지던 중 손이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도착했다.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신히 뱉어낸 말에는 분명한 동요가 담겨 있었다. 서류는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에 흩어진다.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이를 자세히 관찰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뒤로 의자가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고 요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것은 올라갔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타 목소리가 떨려요. 그것은 생명이 없고 강력했습니다. 그 마른 방 전체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미가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엄마의 아들로서 나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당신의 손을 잡아준 그 다정한 손, 그 손은 이제 내 등 위에 있어 저를 응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사이 미카의 아버지는 말없이 거기 앉아 있었다. 얼마 전에 그 그림을 봤어요. 그 안도감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고 이전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키코 씨. 내 이름을 부르며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 순간 내 안에 조용히 생각이 떠올랐다.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이 회사와 그 직원, 그리고 내 아들의 미래는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선언했다. 그 말에서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랬다. 요타는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다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나도 도와드릴게요.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그 말에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과 함께 걸어갈 미래를 상상하며 다시 한번 기대했다. 방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카의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뺨을 때리네요. 나는 그것을 쓰다듬었다. 아들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손에 온기가 느껴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미래가 확실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보상 청구가 확정된 날, 저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여성가족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괴롭힘과 간섭이 믿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카오가 뭐라고 말하든 증거는 그 자체로 말해줍니다. 그들의 잘못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서 결국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황제도, 고위층도, 그들이 선택했던 별장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남자, 미카의 아버지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딸이 있고 함께 놀 때 그것이 당신이 갖는 유일한 인식 수준입니까?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고 주변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토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말을 계속 들었다. 이 딸을 약혼자로 만들자고 얘기도 하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리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생각이 듭니다. 당신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카오리의 어머니도 말했다. 너희들은 상식이 없니? 요타가 한 일을 모른다는 겁니까?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대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미카는 아직 뒤처져 있다. 그는 단지 팔짱을 끼고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정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요타가 약혼했다는 뜻이군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위생적인 반응에 나는 아버지의 얼굴이 잠시 움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신의 말이 보호된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 말은 주변 직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에게는 회사의 생존이 곧 생계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얼굴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욱 짜증이 난 듯 목소리를 높인다. 당신의 아들이 내 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세요. 게다가 이 회사를 폐업시키는 것은 매우 저렴할 것입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가운 느낌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그가 이 회사를 심각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무서웠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냉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답했다. 정확히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미 구금에 관해 사업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거리에서 길을 잃은 직원 300명을 구출하세요.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 끝에 그들은 웃으며 출구로 향했다. 나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일 수 없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숙박업 제휴사로부터 계약 장소의 통지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정됐어. 제가 다니던 회사의 미래가 갑자기 불확실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책상에는 알림이 쌓여 있다. 전화벨은 멈추지 않고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이 등골을 꿰뚫는다. 밤에 그런데 서류 정리를 다 끝내지 못하고 갑자기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였습니다. 그랬다. 방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내 책상 조명의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거렸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조여왔다. 나는 그와 함께 이 회사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어야 했습니다. 조바심과 후회로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 그 말에 그의 얼굴이 변한다.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
나는 가방에서 재료들을 천천히 꺼내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이 영수증 당신은 알고 있나요? 예전에는 저를 업신여기던 분이 이제는 법정에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마 그 사람 앞에 서게 된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는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회사 구성원 전원의 추격을 받았다. 출시된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지위와 신용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다. 반면 우리 회사에는 좋은 소식이 계속됐다. 저에 대한 신뢰의 증거로 저는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회사 사장으로서의 입장이 언론에 보도됐고 회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라면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나를 멸시하고 얕보고 나의 과거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청소부 일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매일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이 말했다. 유키코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경영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한다. 나는 아버지의 꿈을 따랐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청소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모두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나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분명 번영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자 아들이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당신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죠. 이제부터 당신도 아버지의 생각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이전에 느꼈던 불안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희망이 빛났다. 밤에는 남편 집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앞으로도 이 회사의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사진 속 남편 역시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그가 나에게 남긴 말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마침내 그 장면을 이해했다. 나는 그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직원들을 비췄다. 지금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청소부로서 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 맹세는 나에게 새로운